풍신의 사주 이야기. 오늘은 블랙머니라는 영화에 출연 중이신 이한희 씨 사주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풀이 전에 우리 딸의 응원 메시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한희 씨 사주. 사주는 개해년 대지띠해에 태어났고요. 갑인월이라고 해서 봄철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기축일주로 태어났는데요. 인월의 기토는 공통에서 보면 병화를 먼저 본다라고 얘기를 해놨는데요. 공통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로 봐야 될 것, 그러면 개인의 자질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월의 기토가 병화를 보고 개수를 보면 1등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주다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 인월의 기토 그랬으니 정관격입니다. 정관격이라고 하는 것은 상신으로는 원래 정인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정제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조직을 뜻하기도 하고요. 윗사람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국가 조직이 원하는 것, 이것이 손상당하지 않는 것을 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얘기를 하면 국가 공권력이 손상당하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국가 공권력에 도전하는 것을 상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상관을 막아주는 것이 정인이죠. 정인이 있다는 것은 국가 공권력이 보존된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하극상을 막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관격에 정인이 있으면 육친적으로 상관은 아랫사람이잖아요. 아랫사람이 대드는 것을 정인이라고는 나의 실력으로 아랫사람을 누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관격은 정인이 있어야 자신의 귀함이 지켜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정제가 있어야 조직에 충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관은 조직을 얘기를 하고 국가 공권력 또는 국가기관, 자기네 회사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국가 조직에 충성을 다할 수 있으려면 재성이 있어야 국가 조직을 키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또는 내가 활동하는 조직, 영역 이런 것을 키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제가 있어야 내가 다니는 곳이 큰데, 뭐 큰 회사 또는 유명한 곳 이런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자기 자신이 벌어들이는 수익 이런 것들이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관격이 정제가 있다면 또는 편제가 있다면 격을 키웠으니 자신이 활동하는 공간, 영역 이것이 커질 수 있음,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간이나 영역 이것이 커질 수 있음을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관은 이름값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명함, 간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러면 명함이나 간판이 커질 수 있어요 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것이 만약에 인성이 없으면 그냥 커지기만 한 일, 그런데 인정받지 못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성이 실력이라고 했으니까 실력에 미치지 못하는 큰 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성이 없다면 그냥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는데 성과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정을 못 받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인정 못 받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직장 다니면서 그냥 단순히 윗사람이 시키는 일 하는데 그 시키는 일이 성과가 없다라는 거, 뭐냐면 흔히 말하는 잡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격이 컸으니까 회사는 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생관을 열심히 했다라는 것은 조직에 충성했고 또는 여자로서는 남자한테 잘했고, 즉 내조를 잘했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인성이 없다면 나는 잘했는데 몰라줘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개수가 천간으로 드러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천간으로 드러나면 병화를 가리니까, 병화를 가리면 그 병화가 빛을 좀 잃어서 크게 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그것을 지키는 힘이 좀 약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지에서 해수가 합을 해버리면 인중의 병화가 또 꺼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선대의 부가 개해하고 강하게 서 있잖아요. 선대의 부가 아버지까지 연결되어서 또는 선대의 귀함이 아버지에게 연결되어서 나한테로 와야 되는데 인중의 병화가 묶여버렸기 때문에 나한테까지 오지 않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정관격의 재생관하는 것은 선대의 뜻을 이어가는, 즉 가업을 이어가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인성이 있으면 그것을 지켜요 하는데 없으면 못 지켜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대의 뜻을 이어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인성이 없으면 그걸 못 지켜요 그랬으니까 뭐냐면 보면 11세부터 병진하고 정인이 왔죠. 서주에서 인성이 없다면 이 운이 왔을 때, 그래도 어렸을 때 왔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개발한 성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관이 커졌으니까 이름 있는 학교를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서 인성이 있으니까 실력도 갖췄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주에서 인성이 만약에 없다면, 또는 여기에 인성이 없고 여기에만 있다면, 인중에 병화만 있다면 이연은 받았는데 그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요. 즉 서울대를 나와도 또는 하버드를 나와도 그 전공을 안 살려요. 이렇게 돼버릴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서울대 나왔나요? 아무튼 그랬겠죠. 그랬다면 그 나온 것을 안 하고 다른 거 할 수 있어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병인, 정묘 뭐 이랬으면 그래도 서울대 나온 거 그대로 유지하고 갔을 거예요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뭐 경호, 심리, 임신, 계유 이래 버렸다면 이 사주가 배운 것을 써먹지 않고 그냥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원래 이제 원령은 부모궁이라고 하잖아요. 부모궁이 이렇게 선대에서부터 이어져 온 것을 그대로 크게 표현되어 있는, 갑인하고 서 있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집안이 빵빵해요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운 자체도 11세부터는 이 억부를 겸하고 운이 들어왔거든요. 억부를 겸했다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환경적인 요인이 나쁘지 않습니다. 행적인 인간관계가 나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태어난 시에 인성이 있었더라면 그냥 연예인 아닌 다른 뭐 경영 분야의 자격을 취득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또는 그 흔히 말하는 정치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없나 봐요. 연예인 하는 거 보면. 그렇다고 나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일주는 기축하고 있는데요. 연주 기준으로 자축이 공망이에요. 배우자궁이 공망이 됐다라는 것은 배우자를 만나는 데 있어서 연하 또는 나이가 많은 연상 또는 외국인, 아니면 서로가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든 사람, 이렇게 되었을 때는 부부관계 운이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뭐랄까요, 남편이라는 이름만 있어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공망은 비었다는 의미인데 배우자궁이 비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남편이 아주 남편답게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내 남편의 역할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둘 중에 하나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상이나 아주 나이가 많은 연상이나 아니면 어린 연하나 외국인을 만나라 하는 것은 좀 대화가 안 통해야 겉으로 보기엔 남편인데 집에 들어오면 남편 역할을 안 하는 그런 걸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45세가 지나면 이 일주라고 하는 그 금묘와 실상의 그 영향력이 좀 벗어나기 때문에 45세 이후부터는 서로가 각자 자기의 일을 하면서 이제 남편이 남편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라고 해서 배우자궁이 이때부터 다시 좋아지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죠. 운은 대체적으로 이제 정관격일 경우에 재생관을 받고 있을 때 비견겁재가 오면 기신이잖아요. 근데 정관이 뚜렷하게 힘이 있으면 기신을 누를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견겁재가 와서 무오하고 기미하고 올 때 이때가 제일 활동력이, 대외적인 활동력이 굉장히 커지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되는 거고요. 올해는 기해 그랬거든요. 천간으로 기토가 와서 쟁합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쟁합했어요. 그러는데 이게 기토는 아다시피 비견이에요. 비견은 나누다 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쟁합이 됐어요. 이걸 관이랑 나누다. 예. 남자가 바람이 땡땡땡,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시기에 애정운이 좀 좋지가 않아지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분이 윤계상 씨랑 사귀나요? 아무튼 그래서 이 시기가 애정운이 좀 좋지는 않은 시기예요. 예, 근데 격으로는 격용이 있으니까 뭐 영하라든지 이런 것이 나쁜 영향은 미치지 않아요. 그러면 영하 또는 하는 일 이런 것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남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불미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해수가 와서 이렇게 보면 해인 합하면서 또 이제 목생활을 방해하는 그런 기운들이 왔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이런 시기가 우울한 때예요. 남자 문제가 원활하지 않아서 그래서 올해가 조금 좋은 때는 아니거든요. 일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치더라도 애정적인 측면에서는 썩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경자하고에서 들어왔죠. 이 사주에서 이제 경자하고 들어왔을 때 인성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없으면 구설 시비, 그리고 남자랑 헤어짐, 그리고 이제 뭐죠? 예, 경솔한 말과 행동. 연예인들 같은 경우 음주 운전 뭐 이런 걸로 나타나기도 하니까 내년은 좀 주의가 필요하겠죠. 그러지 않다면, 인성이 있다면 업그레이드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에 대한 인정을 받고 평가를 받는 시기가 내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인성이 없다면 아까 얘기했던 그 애정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남자와 헤어짐 또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경솔함 이런 걸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지자수는 격생하는 운이죠. 그러면 활동 많이 하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격생했으니까 뭐 조직이나 회사 이런 것에 있어서의 이제 일이 그런 대로 계약이 잘됨,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지에 다시 자축이 합했거든요. 일지 자축 합, 그러면 이것을 이제 육친합, 육합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육합을 일지와 쳤다라는 것은 새로운 인연 또는 과거의 인연을 다시 만남, 뭐 이런 것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상관이 경관하고 합을 했는데요. 이것이 인성이 있었으면 결혼으로 연결돼요. 근데 인성이 없으면 헤어지는 걸로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로 연결이 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 한번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시기적으로는 내년의 기운이 슬슬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이분이 윤기상 씨와의 관계가 조금 지금 상황이 안 좋은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이렇게 됐으니까 궁합을 한번 보죠. 자, 윤계상 씨 사주. 네, 윤계상 씨 사주. 자월의 병진 일주입니다. 자월의 병진, 그러면 이제 정관격, 그래요. 격으로는 둘 다 똑같은 정관격이기 때문에 생각이 비슷합니다. 통하는 게 많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정관격에 편인투간 되어 있죠. 그러면 관인 상생을 하는데 편인이 정관을 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가 무언가 자기가 하고 있던 일에 있어서 종목을 변환시키는 거, 연예인 하면서 다른 일 할 수 있음,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진합하면서 삼합이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재능을 개발하고 뭐 갈고 닦는 데 있어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겁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운의 흐름은 인성운을 살다가 지금 이제 42세인데요. 무진대운 지금 살고 있네요. 식신운을 살고 있어요. 근데 도식이 됐죠. 이 사주에 있어서 정관격인데 편인이 도식했다라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오히려 편인이라고 하는 예술적인 측면, 이것이
도식을 했기 때문에 할 일이 생겼습니다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활동을 많이 하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관운을 지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성되었을 때 성격적인 측면은 둘 다 비슷하게 좋아요. 근데 이쪽은 재생관하는 유형, 이쪽은 관인 상생되는 유형, 즉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본인 스스로의 발전을 꾀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쪽은 격을 키우는 그런 형태, 그래서 조직에서 요구하는 것을 잘 따라가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격은 서로가 같으니까 궁합적으로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리고 이쪽도 목화용신 이러면 이쪽도 화용신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서로의 용신이 그래도 어느 정도 상생하는 형태로 되어 있으니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병진 일주 개념으로 봤을 때 자축이 공망이에요. 그러면 궁합에서는 일주의 이 공망을 저는 살피거든요. 병진 일주에서 배우자 궁이 공망이 축토가 이제 공망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보기에 이쪽이 공망이 됐다라는 것은 갈증 나는 궁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서로가 뭔가 이렇게 조금씩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연애할 때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함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공망이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간절함이 커져요. 근데 이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될 경우에 그 간절함이 같이 살면서도 채워지지 않으면 서로가 합리적으로 이해를 못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연애할 때는 간절함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로가 바빠서 자주 못 만나거나 보고 싶을 때 자주 못 보거나 그랬을 때 이것이 사랑이니까,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해결되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혼해서도 이게 갈증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궁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 45세까지는 서로가 조금 내려놓고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지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결혼 같은 거를 했을 때는 서로가 바쁘게 살아라라고 조언을 하는 건데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사주 같은 경우는 갑목이 기토랑 합을 하는 올해 운 자체가 그래요. 그러면 갑기 합 그랬는데 사주에서는 재성이 보여지지 않죠. 태어난 시간에 재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재성이 보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용신을 굳이 찾자면 인성용신 그랬죠. 그러면 용신과 합했을 때 사귀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변화, 변동 이런 게 잘 생기거든요. 더군다나 여기가 진해, 기문, 원진 그랬죠. 내가 사귀고 있는 사람과의 갈등 이런 것이 유발될 수 있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리고 내년에 경자년 하면서 일지에 근도 충하고 있고 경금이어서 간목도 극하고 있으니까 올해 내년 하면서 애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한 시기에 접어들긴 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올해는 화나고 싸웠다고 해서 말을 안 하고 그러면 이게 극단적인 결과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시기에 혹시라도 다툼이 있다거나 서로가 마음이 맞지 않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를 잘 해서 슬기롭게 잘 넘어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두 분 궁합은 일지 배우자궁이 공망이긴 하지만 서로가 바쁘고 각자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서로에 대한 배려를 조금 해주신다면 큰 문제 없는 궁합이에요. 그런데 운 자체에서 올해 내년 하면서 두 분 다 어느 정도 좀 흔들릴 수 있는 운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를 좀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한희 씨 사주풀이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주는 굉장히 재생관 잘 돼서 남자 잘 되게 하는 그런 구조인데 재생관은 했는데 이게 재성이 인중의 병화를 꺼버림으로써 관인상생까지 이어지지 않는 관합되어 있으니, 관인상생되지 않고 관합만 되어 있으니 겉으로 드러나 있는 괜찮은 남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내 마음 잘 알아주는 남편 이것은 아닐 수 있는 그런 사주라서 조금 아쉬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의 흐름도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요. 다만 이제 51세 넘어서면서부터는 활동을 좀 줄이고 자기 개인적인 일에 좀 신경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구조입니다. 자, 이걸로 배우 이한희 씨 사주풀이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